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근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또 굉장히 힘든 한 주가 되셨을 것 같은데 시장이 많이 빠졌죠. 기술주 위주로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도 있었죠. 유료 구독자 감소도 있었고 앞으로의 어떤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낮아짐에 따라서 지난주 한 주에만 36%, 37% 가까이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난주에만 12% 정도 빠졌고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보다는 어떤 종목을 사지 말아야 할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재밌는 기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넷플릭스 참사 이후에 이제 다음 실적 발표 결과에서 이제 제2의 넷플릭스가 될 만한 기업은 어디인지 어떤 기업일지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증시 분위기는 지금 밑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뢰밭을 걷는 것 같은 기분인 것 같아요. 괜히 잘못 밟았다가는 폭발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좀 불안한 그런 증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기업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기사에서 언급한 14개 기업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언급한 이 14개 종목들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매수보다는 매도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기업이기도 하고요. 자, 이 14개 기업이 넷플릭스와 어떤 공통점이 있는가. 자, 이 기사에서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년 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보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최근 실적 발표에서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1년 전보다 더 낮아진 기업을 가져온 거예요. 지금 맨 위에 있는 기업이 넷플릭스 인데요. 보시면 1년 전에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37.3%였는데 최근 실적에서는 32%로 이 부분을 보시면 1년 전과 현재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그로스 프로핏 마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 안 좋아진 기업들, 1년 전보다 안 좋아진 기업들에 대해서 넷플릭스와 비슷한 길을 가지 않을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제가 좀 더 확대해서 가져왔고요. 지금 이 우측 그래프는 2022년 들어서 얼마나 주가가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이 역시 넷플릭스가 가장 많이 빠졌고, 자, 그 다음에 이 기업도 많이 빠졌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고요. 자, 그러면 이 자료에서는 많은 어떤 투자 지표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매출 이익률을 딱 집어서 가져왔는지 우리가 또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만 잠깐 좀 공부하고 넘어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수익성 지표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매출 이익률이라고 하면 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이익인데 이 매출 이익 나누기 매출을 한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게 이제 매출 이익률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미주부 치킨집을 예로 들어서 매출 이익률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료인데 지금 요 1억 6천 나누기 4억 곱하기 100을 하면 매출 이익률이 40%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주부 치킨집의 매출 이익률은 40%라고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이 매출 이익에서 판관비,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비용을 제외한 차감한 이익을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이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을 한 값에 곱하기 100을 한 게 영업이익률인데, 그래서 미주 치킨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75%다. 예시를 들어 설명드린 건데, 여기서 매출이익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수익성 지표 중에서 매출이익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있는데 이 매출이익이 좋아도 영업이익이 안 좋을 수는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매출이익이 좋더라도 이 판관비를 좀 많이 써서 뭐 예를 들면 마케팅을 좀 많이 했다거나 뭐 퇴직금이 많이 나갔다거나 뭐 여러 가지 판관비에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증가해서 영업이익률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자, 그런데 이 매출이익이 안 좋은데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좋아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이익이 적어진다라는 거는 기업의 기본적인 기업의 근간이 되는 이 수익성이 계속 안 좋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자료에서는 이 매출이익률, 넷플릭스의 가장 이제 좀 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출이익률, 수익성 지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 의미는 넷플릭스가 구독료를 뭐 인하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점점 수익 구조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매출이익률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이익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기업들 14개를 가져왔는데,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을 보면 넷플릭스 외에 지금
지금 인텔 같은 기업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텔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카이웍스라는 반도체 쪽 기업을 알고 있는데, 자, 이 스카이웍스라는 기업도 있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이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인텔 같은 경우가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자체를 굉장히 좀 밀어주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 채널에 출연하셨던 그 빈센트님 같은 경우도 인텔은 앞으로 좀 좋게 본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었는데, 자, 어쨌든 인텔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매출이익률보다 지금 현재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이익률이 소폭 감소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인텔은 투자하고 있지 않지만 일단 주가 자체가 굉장히 저렴한 건 맞거든요, 인텔이. 하지만 앞으로 어떤 좀 전망이나 좀 실적에 대한 비전이 좀 부정적이라면 인텔도 한번 조심스럽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실적이 역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은 또 어떤 기업이 있을지를 제가 한번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좀 서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은 내년 EPS 성장이 역성장 되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EPS가 역성장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제가 넣어서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 위주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요. 자, 순이익이 역성장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회사의 수익 구조가 점점 안 좋아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방금 전에 보여드렸었던 애널리스트들이 부정적으로 봤었던 이 매출 이익률과도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봤기 때문에 매출 이익률이 안 좋아지면 당연히 순이익도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EPS가 역성장하는 기업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업들을 한번 보면요. AT&T가 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AT&T도 내년도 EPS가 1.28%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5년 동안 EPS도 마이너스 3.85% 정도 역성장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중에서 혹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은 갖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기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EPS가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무조건 뭐 매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 어쨌든 기업의 주가가 상승하는 제1원칙은 회사가 이익이 점점 많아져야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참고로 지금 헬스케어 섹터의 기업들이 4개가 있고요. 에너지 섹터 기업들도 4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 기업 2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1개씩 있는데요. 참고로 IT 섹터는 하나도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자료도 좀 더 갖고 왔습니다. 자, 이 자료는 뭐냐면요. 앞으로의 이제 EPS 실적에 대해서 기존보다 좀 다운그레이드가 된 그런 기업들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는 앞으로 한 10% 정도 성장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가 10%가 아니라 한 5% 정도 성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업의 향후 성장성에 대한 컨센서스가 낮아진 기업, 높아진 기업이 아니라 반대로 낮아진 기업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EPS 레비전이 B등급 이하인 기업들을 가져왔는데, 이 기업들의 이 성장성을 보니까 성장성도 대부분 다 이제 안 좋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이제 포함을 하고 계시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취지로 가져왔고요. 자, 이 중에서도 제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화면도 캡처하셔서 한번 이런 종목들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이번 주가 4월 달 마지막 주가 될 텐데, 저는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는 확실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만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중에서 좀 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자, 월요일에는 코카콜라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비자, 3M 같은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 수요일은 보잉이나 메타, 페이팔, 퀄컴, 텔라닥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은 트위터, 애플, 아마존, 로쿠, 인텔, 마스터카드, 맥도날드 같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 이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 보면은 각 섹터별 대장주들이 많잖아요. 자, 금요일에 발표하는 엑손모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좀 더 주목해봐야 될 기업들은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나스닥을 이끄는 이 세 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얼마나 좋은 또 실적을 냈는지, 그리고 올해 이제 남은 실적, 자, 그 다음에 2022년에 대한 예상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어떤 의견을 주는지에 따라서 이번 주에 증시가 또 굉장히 올라갈 수도 있고 또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 중에서 여러분이 처음 기대한 그 실적, 성장성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은 계속 가져갈지 말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우리가 5월부터는 또 굉장히 또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자산 배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그러니까 좀 방어 자산의 비율을 좀 늘릴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만간 다시 한번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부 채널 게시판에서는 제가 이용하고 있는 유료 정보를 공유해드리거나 종목에 대한 제 생각을 친한 지인에게 얘기하듯이 좀 더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이건 비싼 것 같아요 라거나 이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와 같은 이야기를요. 미주부 채널 가입 방법은 미주부 채널 홈에서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점심 한 끼, 저녁 한 끼, 치맥 3가지 등급이 있는데요. 후원 개념이기 때문에 등급별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채널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미주부의 모든 영상은 무료로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